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새로운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규제로 인한 제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SRC 샌드바이퍼 권총과 마루 URG IGBBR 소총에 이어 이번에는 저격총인 메이플리프 MLC338을 새롭게 구매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MLC338을 선택했는지,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스나이퍼건 중에서 MLC338을 선택한 이유, 에어소프트 저격총의 기준 VSR-10. 에어소프트 저격총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은 마루이의 VSR-10입니다. VSR-10은 일본의 마루이에서 출시한 스프링식 볼트 액션 저격총으로 에어소프트 저격총의 표준이 된 명작입니다. 이 모델은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 에어소프트 유저들 사이에서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제조사들도 VSR-10의 성공에 힘입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WLL의 MB3, 시마의 CM701, 제이지의 BAR-10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VSR-10과 폭행 호환성이 높아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됩니다. 2021년 마루이에서 VSR-1이라는 경량화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강화된 형태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 VSR-10 시리즈의 클래식한 감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신 모델보다는 완성형에 가까운 제품을 찾고 싶었습니다. MLC338의 주요 특징과 장점, 제가 선택한 모델은 바로 메이플리프 MLC338입니다. 이 총은 VSR-10을 거의 완벽하게 튜닝한 상태로 출시되는 모델로 별도의 추가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기본 성능이 뛰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MLC338은 에어코킹 방식의 저격총입니다. 에어코킹 방식의 장점은 연사는 불가능하지만 매번 일정한 압력으로 탄을 발사할 수 있어 집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접 장전하는 손맛이 있어서 실제 사격하는 느낌을 더 잘 살려주는 것이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유한 총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뒤에서 보면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박스 안에는 정말 별다른 것이 없고요. 이전 URG I에서 사용한 양각대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지요. 소총에서 분리를 해서 MLC338에 붙여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소총에 사용하였던 조준경도 가져와서 MLC338에 장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벤병장 인더스트리의 블루캔 트레이서입니다. URG I와 키리를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양각대와 조준경은 소총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소총에는 다른 조준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MLC338은 이렇게 양각대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높이 조절 부담없이 이렇게 설치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크게 튜닝을 할 것이 없습니다. 조준경도 피카티니 레일이 있어서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되고요. 원래 제품에는 까만색 총구 덮개가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컬러 파트가 장착되어서 나옵니다. 컬러 파츠를 제거하고 내부를 보시면 이너 바렐과 아웃 바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품이 있습니다. 집탄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싶어서 이너 바렐에 테이프를 감아 유격을 없애주었습니다. 이것은 메이플리프에서 나오는 14mm CCW 소음기 아답터 겸 실린더 헤드 분해 공구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분해를 하면 소음기 아답터로 쓸 수 있습니다. 역방향 나사 방향으로 트레이서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장착이 끝났습니다.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늘씬한 저격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량탄 사용의 필요성과 규제 문제. MLC338과 같은 고탄속 저격총을 사용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탄속이 너무 높을 경우 공기 저항에 의해 장거리에서 탄의 궤적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벼운 0.2g 탄을 사용할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공기 저항이 가벼운 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량탄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량탄은 공기 저항에 의한 집탄 성능 저하가 적고 장거리에서도 더 일관된 궤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공과 탁구공을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골프공은 무게가 있어 직선으로 안정적으로 날아가지만 탁구공은 가벼워 강하게 던지면 공기 저항에 의해 궤적이 흔들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량탄을 사용하면 탄속이 낮아지고 사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비 세팅과 탄속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의 현실과 개선 방향. 한국에서는 0.2줄 이상의 탄속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MLC338과 같은 대만제 저격총을 사용할 때도 탄속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탄속을 낮추면 권총, 소총, 저격총 간의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에어소프트건 규제가 현실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규제를 참고하여 권총과 소총은 1줄까지 허용하고 저격총은 중량탄 사용을 고려하여 대만처럼 2줄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고글 착용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합니다. 킥보드에도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듯이 에어소프트 게임에서도 고글 미착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제안. 마지막으로 MLC 338의 탄속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규정 때문에 탄속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스프링을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기본 스프링을 저출력 스프링으로 교체하면 탄속을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호법 고무를 교체하거나 실린더 압력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프링 교체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규제가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바뀐다면 국내 에어소프트 게임 문화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취미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도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에어소프트건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